사람도 나처럼 나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헤어진 거 후회하고 나 그리워하지 않을까? 우리 진짜 끝인가? 언제 연락할지 고민 중인 거 아닐까? 이별 후 아픈 시간 보내고 여전히 미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죠. 어쩌다 염탐하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어떨 땐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땐 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연락은 없고, 어쩌다가 내 SNS 본 흔적도 있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걸까요? 아니면 톡톡한 걸까요? 마음이 남은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행동 5가지를 심리학적 근거와 함께 낱낱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단순 호기심인지 재해 가능성을 보이는 건지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재해 신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첫 번째, 회피 반응을 보인다. 이건 감정 잔존 이론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단호하게 이별을 해도 사랑했던 감정이나 애착은 우리의 뇌 안에 기억이 흔적처럼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경험했던 것들은 우리가 당장 생생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에, 세포 하나하나에 다 스며들어서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이별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을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해도 그 감정 사라지나요? 그 감정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죠. 아무리 아닌 척해도, 괜찮은 척해도 감정은 무의식 속에 남게 됩니다. 감정이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마주해서 해소하지 않는 한 우리의 무의식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감정을 억제하는데 되게 특출난 사람들 있죠. 논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회피형들도 마찬가지죠. 회피형 분들도 되게 괜찮은 척 잘하고 자신의 감정 같은 것들을 되게 잘 숨기고 외면하잖아요. 이렇듯 감정을 잘 억제하고 논리적인 사람, 회피형, 이성적이신 분들은 겉으로는 정리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런 척하는 만큼 내면에는 해소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한 감정들이 이렇게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중에 후폭풍도 쉽게 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지. 너무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 아시죠? 이런 것처럼 상대방이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너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그 기저에 엄청난 이별 후유증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서 다 잊었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SNS 좋아요를 누르거나 스토리를 봤을 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자기도 따라서 내 SNS에 와서 스토리를 보거나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그리고 앞서 말한 강한 부정. 굳이 SNS나 카톡을 차단을 합니다. 왜? 나는 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차단하지 않으면 계속 눈에 아른거리고 신경 쓰이고 마음이 힘들거든. 경계하기 위한 하나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직접 연락은 안 하는데 자꾸 내 SNS를 보고 간 흔적이 있어. 스토리에 막 목록 있고 멀티푸사로 걸었는데 내 멀티푸사 클릭한 흔적이 있어. 친구를 통해서 나에 대한 근황을 막 묻기도 하죠. 이 사람에게 선뜻 내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래도 맘먹고 단호하게 이별을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한 이별인데 흔들릴까 봐,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폭발할까 봐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애쓰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앞서 말한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억압한 감정, 회피한 감정, 해소하지 못한 감정은 고스란히 우리 내면과 무의식에 쌓인다고 했잖아요. 감정 억제 이론에 의하면 억압한 감정은 어떤 특정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통제력을 잃고 무의식적으로 표출이 된다고 해요. 이거를 심리적 백렉시라고 하거든요.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려고 할수록 무의식에서는 더 강하게 그걸 해야 된다고, 그걸 표현해야 된다고 반항을 해요. 유명한 내용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오히려 코끼리 생각을 더 한다고 하죠. 그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잊으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반응하고 날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돼, 생각하지 말아야 돼, 잊어야 돼, 잊어야 돼 할수록 더 그립고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은 소재가 있어. 그래서 막 억지로 참고 존버하면서 견디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탁 건드리면은 나사 풀리듯이 팡 터져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이야기가 친구들 사이에서 우연히 나왔는데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면 친구가 야, 너 아직도 걔 못 잊은 거 아니야? 하는데 과하게 부정하거나 막 화까지 내. 정말 잊었으면은 그런 감정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냥 뭐 가볍게 짜증내거나 아니야 이러고 말겠지. 그리고 나랑 관련된 특정 장소, 음악, 향기,
뭔가 나와 연결된, 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나 물건, 자극 같은 것들이 주어지면 억압했던 감정들을 폭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오랜만에 연인을 만났거나 아니면 이별 이후에 연인을 만났는데 나를 보자마자 엉엉 우는 경우들도 있고요. 내가 추억과 관련된 얘기를 살짝 건드렸을 때 갑자기 엉엉 우는 그런 사연들도 되게 많거든요. 내가 아닌 척하면서 감정을 억눌렀던 만큼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내 이름이 나오거나 나랑 비슷한 뒷모습을 봤을 때도 쉽게 동요가 되는 거지. 나와 관련된 그 어떤 자극이 조금만 건드려도 반응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술 마셨을 때 그렇게 내 얘기를 많이 하죠. 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이성이 좀 풀리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억압했었던 감정들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헤어지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기는 아닌 척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거나 눈빛 자체가 달라요. 뭔가 촉촉해요. 자기가 먼저 지난 연애나 과거 추억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관련된 사진들을 올리기도 하죠. 내가 잘 지내는 걸 보거나 소식을 들으면 서운해하거나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행복하길 바라지만 마음 한켠에는 나에게 상처 줬었던 나를 버리고 간 그 사람이 나랑 헤어진 걸 후회하고 불행하길 바라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이 사람한테 감정이 없으면 축복을 빌고 행복을 빌어요. 다 잊고 감정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세 번째, 추억을 간직하거나 표현한다.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사진, 노래를 들었을 때 그때 그 추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감상에 적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렇듯 감정적으로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지닌 물건이나 장소나 사진이나 노래, 기록?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었던 감정들을 자극해서 그때 그 물건, 장소, 사진과 관련된 감정들이 다시 자극이 돼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랑 관련된 어떤 물건이나 사진, 기념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추억이자 우리 관계의 상징처럼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관계에 미련과 감정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사진이나 기록 같은 것들 쉽게 못 버리죠. 정리 못 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 물건이 진짜 쓸모가 있고 감정이 너무 완전히 정리가 돼서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꼭 없어도 되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둘만의 사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굳이 남겨놓고 정리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관계가 소중하고 특별하게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물건을 버리는 순간 우리 관계의 추억, 감정까지도 사라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그 물건이나 추억, 사진 같은 것들이 우리 관계의 상징, 나라는 사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걸 버려버리면 우리만의 특별한 추억, 내가 사랑했었던 이 사람의 존재가 진짜 사라질 것만 같은 그 상실감까지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혹시 나중에라도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거나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그 희망과 미련 때문에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사진을 삭제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보관 처리를 해놓으면서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것들은요, 사실 단순히 상징이라기보다도 그 관계에서 느꼈던 애정, 따뜻함, 유대감, 사랑 이런 것들이 그 물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애착 인형처럼 아니면 어렸을 때 엄마가 나에게 만들어줬었던 인형, 털목도리 이런 것처럼 단순히 물건의 실용성 이외에 그 물건을 보면 엄마의 따뜻한 품이나 사랑 같은 것들이 같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줬었던 그 감정이 소중해서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는 신호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장소, 음악을 SNS나 프사, 프로필 뮤직에 올리는 거예요. 이런 문구도 올리지. 오랜만에 온 이곳, 예전에 자주 오던 이곳, 아 그때가 생각난다. 이런 식으로 미련이 담겨있는 멘트를 같이 써서 올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커플 사진을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우지 않는다든지 그 상대방이 찍어준 사진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누가 봐도 커플 사진처럼 보이는 사진을 남겨두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사진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남겨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향을 잘 판단해야죠. 그리고 같이 공유하던 음악 폴더라든지 넷플릭스 계정 같은 것들도 정리 안 하죠. 추억이 담긴 장소에 일부러 우연인 척 방문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접점을 만들고 싶은 것도 있겠죠.
네 번째, 간접적으로 소식을 묻는다. 우리 헤어지면은 아무리 그립고 갑자기 생각이 나고 궁금해도 선뜻 연락하기 쉽지 않잖아요. 선뜻 연락하기 힘든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와 관련된 영상은 연락을 하지 않는 심리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직접 연락은 하진 못하지만 간접적인 소식을 통해서 정서적으로라도 생각적으로라도 상대방이랑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좀 무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해서 물리적으로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심리적으로라도 가까운 느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에 겹친이라는 매개체가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통해서 나랑 연결되어 있다는 그 연결감을 느낄 수도 있긴 하거든요. 뭔가 안심이 되잖아. 이 사람이 미련이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겹친을 통해서 근황을 확인을 하거나 내 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뭔가 든든함이 있잖아요. 안심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겹친이 나한테 상대방 얘기를 해줘요. 걔가 최근에 너 잘 지내냐고 물어보더라? 걔가 아직도 가끔 너 얘기한다? 야, 얼마 전에 우리 만났는데 걔가 술자리에서 울면서 너 얘기하더라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소식을 묻거나 확인을 하는 거는 꼭 겹지인이 아니라 요즘 같은 세상에 SNS를 정말 잘 활용을 하죠. 내가 바꾼 프로필 사진이나 SNS에 올린 게시물 같은 것들을 보고 간 흔적이 있기도 하고요. 게시물에 직접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연락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연락을 못하니까 댓글도 못 달죠.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스토리에 흔적만 남기는 거예요. 또 자신의 프사나 SNS에 나를 암시하는 것 같은 감정글이나 사진을 올리기도 하죠. 내 반응을 유도하는 거예요. 연락을 해주기를 바라고 유도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나와의 겹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고 만나기도 합니다. 직접 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굳이 오랜만에 겹지인을 만나서 소통을 하고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죠. 아까 말했듯이 그냥 이 겹지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뭔가 든든한 거야. 매개체가 되니까. 다섯 번째,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싶어 하죠.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싶고 자기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스스로 인식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실연이나 거절이나 어떤 실패를 한 이후에 강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이별이라는 거는 이 실연, 거절, 실패 모두 속하죠. 그만큼 이별은 자기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되는 하나의 경험이에요. 내가 차였으면 말 다 했고 내가 찼어도 어쨌든 나는 이 사람과 연애가 끝이 났고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고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별론가? 내가 성격이 별론가?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 내가 너무 연애를 못하나? 사람 본 눈이 없나? 이런 식으로 자신을 어느 정도는 성찰하고 반성하고 돌아보려고 하는 본능이 일어나요. 이런 감정은 상대방과의 유대감이나 감정이 많이 남아있을수록 더 크게 나타나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굳이 그 사람한테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고 행복한 모습 보여주고 싶고 더 당당하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모습을 꼭 증명해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클수록 나타나게 되는 당연한 본능이거든요. 내가 그 사람 하나 떠난 거 아무 타격 없고 아무 감정 없으면 그런 마음 그렇게 크게 들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생활에 집중하지.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라면은 나와 관련된 겹지인에게 나 이렇게 매력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거를 되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행동 뒤에는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냐면요. 이렇게 매력있고 괜찮은 나를 잃은 건 너가 실수한 거야, 못 알아본 거야. 이런 마음이 숨어져 있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때는요. SNS에 어느 날 갑자기 예쁜 모습, 막 몸 좋아진 모습, 바디 프로필 사진 이런 거 올리기도 하고요. 자기 개발하거나 성장한 모습, 밝은 일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외모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이어트라든지 새롭게 바뀐 헤어스타일이나 옷 스타일 같은 것들을 업로드하기도 하고요.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새로운 모임, 새로운 취미,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거나 여행을 가거나 자격증을 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괜히 헤어진 나를 깎아내리기도 해요. 이제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내 이상형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괜히 나를 깎아내리는 듯한 말을 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게 깎아내리는 것도요, 감정이 없으면 그런 행동 잘 안 해요. 이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었고 자존감이 떨어졌으니까 굳이 깎아내리는 말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과 헤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감정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죠. 특히 미련이 남아있거나 이별 후 후회하는 감정이 남아있다면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무의식적 행동에서 다 티 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꼭 재회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과 반드시 재회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이별을 선택한 이유가 잊혀질 정도의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재회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이 궁금하다면 위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상 러브 커넥트 유지연이었습니다.